네, 과연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인지 첩보 보고서, 동향 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사자들이 공격과 수비,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박지만 씨와 대질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박지만 씨 측은 대질의 요구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 박 회장의 친구라고 알려졌죠. 한성교 새누리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지만과 대질 신문을 하겠다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 정윤회는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허세에 불과하다. 최근 박지만 씨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느냐는 얘기를 자주 한다. 대통령의 동생을 끌어들여야 자신의 급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만 씨의 친구로 알려진 한성교 전 의원인데요. 이 남들은 참 복도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박지만 씨는 자신의 인생은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의 동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박지만 씨와 그 가족의 사적인 삶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박지만 씨가 토로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한성교 의원이 왜 박지만 씨의 심정을 대신해서 올려줬을까요? 이 시점에. 아무래도 뭐 친분이 있는 뭐 친구의 입장에서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상황 자체를 뭔가 좀 이렇게 변명되지 뭔가 입장을 좀 대변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뭐 정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일단 뭐 생각. 그냥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뭐 양해를 좀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뭐 친구다 보니까 뭐 네. 내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네. 자체가 뭐 있었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한성교 씨가 일단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네. 이런 뭐 타당한 어떤 뭐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박지만 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법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 뭐 이 사건의 공식적인 뭐 고소인도 아니고 네. 또 사실 또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이런 입장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지금 이 자체가 논의된다는 것에 뭔가 적정치 않은 이것을 방점을 찍은 것 같고 네. 더군다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동생에게 청와대와 좀 멀리 지내라, 사업만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를 당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그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행보를 계속 혼자서 잘 뚜벅뚜벅 지금 그 걸어왔던 참인데 네. 지금 이 사안이 그 불거진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그 지난번 그 시사 저널과 관련돼서 미행과 관련돼서도 그 검찰 측에서는 서면을 통한 뭔가 어떤 조사를 했지만 그때도 사실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봐서는 뭐 이것에 응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그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응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관전 포인트가 너무 그 재생산 증폭이 되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또 부담감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또 개인적인 그 측면에서 봐서도 그 뭐 지인의 어떤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박지만 회장의 어떤 성격 자체도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어떤 공격적이나 보다는 상당히 조용하고 매사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봐서는 대질에 어떤 응하지 않을 것이고 명분 자체도 사실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지 않나 보입니다. 한성교 의원과 박지만 이제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친구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동기이긴 한데, 동기는 알지만 초등학교 이제 입학이 연도가 같아서. 그래서 그게 오래된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사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지만 회장이 무언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정윤회 씨라든가 이쪽의 한 그룹, 또 박지만 회장의 한 그룹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한쪽을 좀 옹호하거나 또 한쪽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어떤 사실관계, 의혹관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이긴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박지만 회장이 이제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 회장이 이제 미행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자술서를 가지고 있다. 본인에 대해서 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정윤회 씨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허세다라고 매우 심하게 이제 깎아내렸는데 물론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한성교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박지만 씨와의
공통된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지만 씨의 그 심정을 대신해서 올려준 것으로 봐서는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를 애정이 없는 허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교 의원은 저하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하고 이제 언론사 입사 동기예요. 아, 그러시군요. 동기인데 예. 지금 삼선 의원의 여당의 중진이에요. 예. 문방위 위원장도 지낸 중진인데 그렇죠. 예. 왜 저렇게 갑자기 예. 박지만 뭐 친구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예. 지금 뭐 풍파를 더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중진 의원님은 이 사태를 정확히 지켜보고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고려할 게 있으면은 네. 그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예. 지금 정윤회 박지만이 싸워가지고 국민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한테 곤혹스럽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좀 약간 느닷없다. 예. 물론 박지만 씨하고 예. 그 한성계 의원이 그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올린 그런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 그 표현도 말이죠.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은 예. 뭐 가당 참타, 뭐 예. 박지만하고 대지를 하면은 자기가 같은 급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굉장히 강한 톤으로 돼 있는데 예. 물론 어제 그 정윤회 씨가 들어갈 때 예. 불장난 운운하면서 좀 잘못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뭐 예. 그 정도 탓하는 건 좋은데 예. 너무 강하게 그 어떤 표현을 했고 예. 그리고 박지만 그 씨의 지금 입장을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달한 느낌으로 봐서 네. 그 좀 저는 소통의 경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의 저 삼선 중진의 의원은 굉장히 그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한성교 의원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소위 말해서 어떤 악역을 자처하는 이와 같은 인사들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바꿔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비판을 이제 다 흡수하는 그와 같은 어쨌든 그 청와대의 핵심 뭐 참모들이 상당히 부재하다 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정서적으로 봐서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상당히 그 가까웠던 그런 그 비서관이 예. 사실은 지금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그 헤아린다고 한다면 예. 이와 같이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예. 특별한 뭐 연결고리도 없는 왜 그 박지만 동생에게 이와 같이 그 이슈를 왜 증폭시키느냐 예. 이것은 조금 부당한 것이 아니냐 뭐 그와 같은 어떤 정서적인 그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청와대에서는 좀 더 누가 좀 방패막이식으로 사실은 체계적이고 뭔가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뭐 창구가 또 부재했다라는 거 하는 것도 예. 이와 같은 의혹과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 불지피는 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성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했다는 것은 네. 이제 요청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제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그만큼 지금 상황에 있어서 박지만 씨도 상당히 어쨌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윤회 씨가 강하게 박지만 회장과의 대지심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지만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고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심정을 이제 친구인 한성교 의원이 이제 대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원하던 방향 네. 아니면 이제 기대했던 방향 네. 이것으로 이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본인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일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만 씨의 직접적인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하고 또 출석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던 얘기와 비교했을 때 다소 그 자신감은 좀 떨어지고 뭔가 좀 수세에 몰린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성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만 씨 조용히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왜 자신과 관련도 없는 일에 자꾸 자신을 끌어들이느냐. 나는 언행을 신중히 했다.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가만히 있는 자기를 건드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문제는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던 그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서 뭐 검찰 또는 청와대 또는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심지어는 국정원에도 사실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유출된 100건의 문건을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와 관련된 문건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소통 루트를 통한 게 아니라 이런 인맥과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인맥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인의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 정윤회 측의 반박인지 청와대의 반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청와대 그 소스도 뭐 그냥 청와대 관계자 해가지고 네. 뭐 7인회로 이렇게 네.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네. 많이 있는데 네.
7인의 멤버들을 보면은 뭐 조홍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지만 회장의 뭐 측근 전모 씨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7인의 배후에는 박지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정윤회 측이나 청와대 측의 그 생각과는 또 비슷하게 국민들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정윤회의 요구대로 박지만 회장과의 대질도 뭐 어떻게든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정윤회와 박지만이 대질 신문을 벌이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발생한다면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대질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그 기준에서 보면 가능한데 제가 왜 한성교 의원 얘기를 했냐면 불필요하게 그 여당의 중진 의원이 또 그 특정인을 또 옹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의 페이스북을 그것도 장문을 올려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저는 이번 사태의 권력 암투쟁 양상이 계속 불거지는데 이게 저 국민들이나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우리 언론들이 정확히 보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뭐 대질 신문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뭐 좀 살짝 한다든가.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한창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친구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그 당사자가 여당의 삼선 의원이라는 것은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뭐 친구 입장에서는 뭐 좀 도와줄 때는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뭐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는 그 박지만 회장의 입장을 조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엄명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정에 있어서의 직간접적인 개입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누가 나를 미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 파악이 됐고 어쨌든 그 미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나름대로의 어쨌든 뭐 진술서도 받았다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무엇인가 뭐 정서적으로 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나는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남재현 국정원장에게도 도움을 좀 청한 것 같고요. 또 김규춘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런데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오는 어쨌든 응답이라든가 뭐 이것이 이제 없는 또 이런 형국에서 또 이것을 계속 증폭시키기에는 또 누나한테 그 부담이 되고 결국은 박지만 그 회장은 계속 그 인생이 상당히 그 외로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아까 뭐 처음에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지만 그 대통령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못지않게 또 지금은 또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관리와 압박으로만 돼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나온 7인회 중에 박지만 회장의 이제 최측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전모 씨가 들어가 있어 공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정하게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제 시그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본인이 어쨌든 지금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에 나가서 뭐 대질신문을 한다든가 철저하게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어쨌든 정윤회 씨에 대한 뭐 이런 의혹들이 오히려 본인 동생까지 엄격하게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면죄부의 도구로서 본인이 활용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사실 부담감들, 우려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얘기들 좀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박지만 씨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인지, 또 다른 의견들, 미행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면 그대로 침묵을 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지만 회장이 말이죠. 그 누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그 8남매, 뭐 10남매인지 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친인척 관리가 잘 된 이유가 그 형제들이 정말 수도승처럼 사는 겁니다. 농사 짓고 말이죠. 구미에서. 동생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누나, 형들은 다 구미에서 농사 짓고 정말 그 농민 무진행시로 사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삼촌들, 큰아버지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고 본인이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대마초라든가 무리를 빚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팔자죠, 팔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누나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팔자라고 생각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뭐 대질도 할 수 있고 소환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아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가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회장 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여당 정치인이 뭐 어머 사격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지만 회장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곤혹스럽겠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주변 정황에서 뭐 날파리들이 꼬인 건 모르지만 네. 그 본인의 측근들이 어떤 뭐 7인 내에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홍천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윤회 진영과의 어떤 그 전쟁이 뭐 벌어진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일말의 도의적 책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당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인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사처럼 굳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조선일보에서 청와대가 7인회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을 하고 고소를 했다라고 일면 통보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7인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홍천 전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공작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 YTN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YT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7인 모임이 있었나? 그랬더니 모임은 없다. 절대 없는데 자신을 엮으려니 그러겠죠.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유카리의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출처 내용, 평소 성향 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언론사로 치면은 이제 정보 보고에 비슷한 청와대 동향 보고로서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6할 이상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7인회와 언급되는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냐 이랬더니 아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소주 모임 정도를 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또 뭐 높은 그 공직자도 있는데 뭐 6급 검찰 사무관이랑 수사관이랑 어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경향신문 기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양천 모임, 7인회 모임 관련해서 입장을 부탁드린다 했더니 저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제 청와대 같은데요. 저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사실이 아니다.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7인회부터 얘기를 하자면 조홍천 전 비서관은 저들이라고 대명사를 썼지만 청와대 쪽에서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조홍천 네. 전 비서관이 말이죠. 예. 그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그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아요. 그 팩트 없는 육하 원칙 없는 그런 찌라시성 그 콘텐츠를 그 뭔가 소홀하게 방모 경쟁을 시켜가지고 박관식 경쟁을 시켜서 소홀하게 올렸다가 이제 그 면박당하고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저 업무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밑에 요즘 뭐 오모 행정관이 또 아주 화제가 되는데. 오모 행정관이 그 뭐 이서 유출된 그 어떤 사진, 문건 사진을 또 찍은 모양이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그 정호성 비서관 쪽 루트를 통해서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이 6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현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저 체크해봐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자꾸 그 빠꾸대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또 본인이 청와대 나가서 있는 상황에서 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무고까지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의협심에 불타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윤회 진영과 이런 그 일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표현도 말이죠. 7인회에 실체가 있느냐 하는 뭐 전혀 없었다. 뭐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7인회를 부정을 할 텐데 소주 정도로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정윤회 진영과의 그 각을 이루는 어떤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일을 좀 했고 그 뒤에는 어떤 박지만 회장이라는 그런 배우를 믿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양측의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이제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그 무엇이 진실인지 상당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7인회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것이 이게 그 갑자기 이제 감찰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서 7인회라고 명명이 되고 나서 말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어쨌든 그 언론과 이제 검찰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일단 이 과정에 뭔가 조금 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또 있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동정 양면 같지만 우열인지 모르지만 또 7인회의 어떤 그 공통점이 조홍천 비서관을 그야말로 중심에 두고 나서 공적인 사적인 연결 관계로 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김행장 로펌에서 같이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국정원에 근무할 때 또 같이 있었던 직원이라든가 또 검찰 뭐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후배라든가 그러면 또 이 문건의 7인회의 또 실체가 또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누가 옳으냐에 관한 뭐 문제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홍천 비서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쨌든 그 압박감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지금 보면은 그 문건의 신빙성이
이상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번 사건의 국면을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는데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뉘앙스가 어느 정도 바뀌고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6할 보고서의 내용이 6할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60% 이상은 사실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동향 보고서로서 이 사실과 가까울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그런 뜻으로 정보 보고를 한 것이지 이것이 동향 보고 팩트처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해석을 뒤늦게 하면서 처음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새누리당의 가장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재호 의원인데요. 이재호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정권이 이 위기를 지금 정윤회 사건, 뭐 십상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지난 정권을 딛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정권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네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전 정권, 이명박 정권을 제물로 삼아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악재가 있을 때 다른 이제 이슈, 다른 아젠다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제 악재를 덮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뭐 커튼 효과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또 전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효과도 이제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유출과 관련한 이 사안으로 지금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뭔가 다른 이제 이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그 불신이 상당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의혹이 되었던 어떤 자원외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비판의 화살이 현 정권에만 몰려있던 상황이 이전 정권으로 향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 좀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재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의혹을 이제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얼마 전에 그 2+2, 2+2 회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내용이 4자방 중에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를 규정을 해갖고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서 그래서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재호 의원의 주장인데 뭐 친이계 의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근데 이재호 의원이 이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중진 중에 중진인데요. 아, 그렇죠. 뭐, 저 지도자죠, 지도자. 여권의 지도자인데, 전 그 MB 정부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맞는 말씀을 한 것처럼도 보이면서도 단어가 너무 지나쳐요. 뭐, 유신 독재로 회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 외교하고 공무원 연금은 여야가 이제 빅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 윤희용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젠다를 덮기 위해서 빅딜을 한 건데, 근데 저는 뭐 덮기 위해서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공무원 연금은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온 우리 그 YTN 같은 미디어들이 이건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자원 외교는 그 여당 쪽에서 좀 내심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원 외교는 뭐 MB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DJ 정부까지 올라가는 거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빅딜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가장 그 시점이 빠른 이명박 정부가 그 타겟이 되고 50조, 60조 정도의 그 뭐 낭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MB 소환 얘기도 나오고 전 정권이 실세였던 이재호 의원은 뭐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 근본적으로 여당의 지금 자세 그 자원외교 한번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전직 대통령 소환하는 문제는 좀 그렇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왜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망신 주기를 잘못해가지고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직 국가원수는 존중을 해야 되고 자원외교 하더라도 잘 그 순서의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 알겠습니다.